자, 오늘 8월 11일 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도 먹을 종목들과 변동성이 괜찮은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하지만 저는 매매가 너무 많았는지 본전 손절 좀 크게 여러 번 하다가 결국에 조금 마이너스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. 뭔가 아쉬운 게 많은 하루였으며 오늘 많은 종목들이 조정인지 아니면 고점에서 힘이 빠지는 건지 평소와 느껴지는 분위기와는 약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. 장 시작하자마자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강력하게 나오는 하루였는데 코스피는 크게 상승하면서 코스닥과 흐름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. 현재 시장 제 기준으로 대응 방법을 이야기해드리자면 오버나잇과 당일 매매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하되 스윙 투자나 중장기 투자는 현재 위치에서 포기하려고 합니다. 제 중장기 투자 원칙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설명해 드리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. 중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첫 상승 때 잡거나 주가가 천천히 오르면서 휴식도 취하는 구간이 있어야 되며 그 휴식 구간 동안 주가가 상당히 안정적일 때만 들어가서 주식을 꽤 오래 보유를 하는 편입니다. 하지만 최근 지수 상태를 보면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이제는 한치 앞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런 그림을 종목으로 예를 들자면 최근에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으로 예를 들자면 이게 두 번째 날에 보시면은 이렇게 급하게 내렸다가 이 급하게 내린 거를 올해 3월 시장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3월 시장 급하게 내렸다고 쳤을 때 그 뒤로 좀 급하게 올랐습니다. 수직으로 급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며칠 전에 설명드렸듯이 제가 단타를 칠 때는 순식간에 이렇게 수직으로 급하게 반등하는 종목은 절대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런 종목을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수직으로 오른 다음에 이 오른 자리를 좀 오랜 시간 유지를 해줄 때 그때 들어가는 것이지 수직으로 오른 자리에서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. 수직으로 오른 만큼 떨어질 때는 그 충격이 더 큰 편입니다. 물론 지수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오버나잇과 당일 매매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이상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것이지만 지금 상투를 잡기 싫어서라도 스윙과 중장기 투자는 지금 신규 진입은 절대 금지하려고 합니다. 지금 고점 뚫어주는 차트이긴 하지만 고점을 뚫어준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최악의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상황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제 기준으로 스윙 투자나 중장기 투자는 최대한 자제할 예정입니다.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편하게 대응을 하시겠지만 저는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만 말씀드리고 있으며 제 말이 무조건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투자 스타일에 맞는 매매 원칙만 지키시기 바랍니다. 이거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제 갈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나중에 중장기 투자를 하려면 좀 오랫동안 쉬어가는 자리, 이런 자리들을 만들어줘야지 그 뒤에 들어가지. 제가 실제로도 솔브레인 매매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쯤에 들어가서 올라갈 때 팔았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필요한 것은 이런 안전한 행보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. 이런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중장기 투자로 신규 진입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거래대금 상위부터 볼 텐데 삼성전자가 오늘 출발이 좋았지만 캔들이 좀 애매하게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윗꼬리 없이 마감을 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6만원을 다시 돌파하냐 돌파하지 못하냐 그게 결정이 될 텐데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. 3%에서 0.7%.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매수세가 쌓였으며 외국인이 또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은 다시 오늘 상승폭을 회복해 준다면은 그때부터는 6만원 돌파해서 그 이상 시세가 나올 수 있으며 만약에 상승을 시도하다가 오늘 고점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고서 또다시 윗꼬리 달고서 좀 5일선 밑에까지 밀리게 된다면 그 뒤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삼성전자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반납한 상승폭을 바로 회복을 해주는 것입니다. 이걸 회복해 주냐에 따라서 고점 돌파해서 역사적 신고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회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.
너무 가파르게 오른 현대차 같은 종목은 그냥 놓아주는 게 맞습니다.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생각하면은 마음 편하게 놓아줄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이런 종목 보면서 내가 여기서 샀으면 뭐 부자가 됐을 텐데, 큰 수익을 냈을 텐데, 이런 상상을 하는 것보다는 이 상승장에서 새로 출발하는 첫 상승 종목들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. 뭐 LG화학도 마찬가지. 가파르게 오른 것은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. 그리고 오늘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오늘 좀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. 장중에 7%, 8% 가까이 상승이 나왔지만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. 그래도 상승폭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마감했으며 뭐 캔들 자체로는 윗꼬리가 길어 보이지만 그래도 4% 정도 유지하면서 80만원 위에서 마감한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 초기부터 정말 많이 매매했었는데 제가 이것도 중장기 투자로도 들어갔습니다. 가파르게 오르지 않고서 이런 행보 구간을 만들어 주어서 들어간 것이며 이것 때문에 꽤나 재미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안정적으로 주가가 뭐 변동이 하락으로 크지 않고서 지켜줘야 될 자리만 지켜주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. 현재 보시면은 이 삼성바이오 종목의 특징이 외국인 수급이 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거래량 실린 양봉이 뜨게 된다면 그 뒤에도 조정이 거의 없이 끝까지 상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. 오늘 양봉이 아니라서 이 캔들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거래원의 외국인이 계속 찍히면서 그전 고점이 79만 7천원, 81만 1천원, 81만 1천원이 더 높기 때문에 81만 1천원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이걸 기준으로 잡고서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냐 아니면 다시 나가냐, 들어온 만큼 나가냐, 이걸 기준으로 보더라도 고점을 뚫어주는 것을 쉽게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안 그래도 괴물 같은 종목이며 현재 80만원, 뭐 믿기지 않는 주가일 수도 있지만 오늘 신호가 그 전에 고점을 뚫어주기 위한 신호이기 때문에 지금 가야 될 자리이며 만약에 가지 못한다면은 다시 황금선 근처까지 한 75만원 근처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물론 저는 이게 뭐 내일 당장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걸 알면은 몰빵을 할 것이며 항상 중요한 것들을 기준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말하는 뜻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 말고는 한국전력, 이게 오늘 수급이 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기대감이 많았지만 생각보다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이게 하루에 8%면 좀 많이 오른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다른 대형주들 SK이노베이션, 현대차 그런 종목에 비해서 오전에만 가파르게 올랐지 그 뒤에 수급이 하루 종일 들어와도 이 2만 1천원 고지를 넘지를 못했습니다. VI도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이 매물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뒤에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도 거래량에 실린 장대양봉 상태라서 수급만 꾸준하게 들어온다면 추세가 완전히 상승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에서 거래대금 상위입니다. 어제 키트주들이 시간에 거래해서 하락이 나왔는데 수젠텍 마이너스 23%, 시젠 마이너스 3%, 이런 종목들 누군가는 상투에 잡았습니다. 상투에 제대로 물려가지고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데 딱 보더라도 이 거래량이, 엄청난 거래량이 고점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. 결국에 이 5만원, 5만 5천원, 6만원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유를 했더라면 엄청난 손해를 입었을 것입니다. 지금 시장에서 잘 나가는 종목들, 최근에 많이 오른 것들, 이런 것들이 무한정으로 오를 수는 없습니다. 언젠가는 고점을 찍을 것이며 그 고점에 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개인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수직으로 가파르게 오른 것들은 상투 잡지 않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시세는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는데 주가가 아무래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받쳐주는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. 물론 보유자의 영역이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. 그리고 솔리드, 제가 며칠 전부터 이거를 또 해석을 해봤는데 이거는 가격이 중요합니다. 종가 가격. 어제 가격 보시면 1150원. 이런 종목은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에서 마감을 해야 됩니다.
10,000원에서 저항이 강하다면 1150원에서 마감을 하는 게 아니라 10,000원 밑에서 마감을 했을 것입니다. 하지만 10,000원 위에서 마감을 하면서 오늘 장중에 21%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. 이거 아니었으면 오늘 손해가 좀 커질 뻔했는데 이게 단타치기에 좀 좋은 효과라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게다가 역사적 신고가까지 나온 상태. 물론 그 전에 고점을 유지를 해주지 못했지만 10,000원에서 멀리 벗어났다는 것은 앞으로도 변동성이 지속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또 눈여겨보던 게 ABL 바이오. ABL 바이오도 제가 장중에 좀 여러 번 찍었는데 좀 아쉬운 구간들이 많았습니다. 여기서 고점 뚫어줄 때 제가 이 구간에서 들어갔습니다. 딱 정확하게 37,000원에 이 고점 뚫어줄 때 접근했는데 시세가 좀 나왔다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. 여기서 본전 손절한다고 대응을 했으며 아무래도 지금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그전 고점을 보시면 38,900원 그리고 37,800원 38,000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까 상승에 38,000원을 돌파해 줄 줄 알고선 좀 크게 들어갔는데 오늘은 시세가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이 캔들을 해석을 해본다면 차트와 캔들을 해석해 본다면 고점을 이때 완벽하게 뚫었습니다. 뚫어주는 시간이 짧았고 힘이 정말 강력했습니다. 이 종목이 한번 상승하면은 20%가 아무렇지 않게 상승하는데 이때 정말 좋았지만 캔들이 무너졌습니다. 캔들이 안 좋게 뜨니까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근데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. 이거를 봤을 때 딱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캔들이 안 좋게 나와서 그 뒤로는 하락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하락이 나왔습니다. 이 하락이 나왔을 때 마이너스 9%의 음봉이 나왔을 때까지는 최악의 상태였는데 기간의 수급과 함께 다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. 이게 안 좋은 종목이었으면 여기서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그냥 무너졌을 텐데 거래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하지만 이틀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. 이틀 만에 6%, 5% 그렇게 큰 폭은 아니며 지금 꽤나 안정적인 자리까지 올라온 상태이며 최소 한 36,000원을 지켜주게 된다면 이 종목 특성상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. 게다가 기간의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얘들의 수급이 뭐 저번처럼 갑자기 나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에 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은 점점 커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와이팜, 요즘에 신규 상장주들 기간의 힘과 함께 신규 상장주들의 고점 돌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와이팜이란 종목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구간에서 이 기간의 수급이 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. 최근에 E&D란 종목 오늘도 시세가 나왔는데 오늘까지 기간이 들어왔습니다. 장중에 11% 그냥 작정하고 이 종목만 봤다면 먹을 자리가 무조건 생겼습니다. 18%, 17%, 11% 이렇게 너무 수직으로 오르면 보유자의 영역이 될 것이고 좀 쉬어가게 된다면 그 뒤에는 쉽게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. 와이팜이 거래대금도 적은 편도 아니고 1200만 주 일단 거래량이 살아났습니다. 1200만 주면 내일 시장에서도 적어도 이 100만 주, 200만 주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뜻이며 변동성이 생겨서 고점 돌파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동안 많이 하락이 나왔으며 수직으로 상승했다기보다는 오늘 한방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바로 수직으로 올릴지 아니면은 쉬어갔다 올릴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SCM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또 수직으로 올랐습니다. 수직으로 오르면서 그대로 역사적 신고가 뚫어주고 오늘 16%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. 오늘 캔들이 좀 안 좋게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만큼 이런 신규주들이 고점을 뚫어줬을 때는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액세스 바이오 뭐 이렇게 수직으로 오른 것은 그냥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. 누군가는 좀 심하게 물려서 엄청난 손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건 제 영역이 아니라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. 유바이오로직스 그동안 잘 나갔던 이런 종목들 고점에서 좀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오늘 동아약품이란 종목도 고점에서
13%에서 마이너스 20%까지. 이것도 그렇고 SCM 생명과학도 그렇고 일부러 고점 돌파하고서 이런 식으로 캔들이 한 방에 무너진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. 고점 찍고 추락하는 게 평소와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상투를 잡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오늘의 기관의 수급 상위 종목을 보겠습니다. 기관의 매도가 꽤나 많이 나왔는데 시젠 쪽에서 기관의 5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. 주로 금융투자 쪽에 집중이 되어서 오늘 하루만으로 판단은 하기 힘들지만 이 시젠 쪽에서 집중이 되었으며, 그리고 그 뒤로 컴투스. 요즘 시장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오르지 못하는 종목들은 시장의 영향도 받지 못하고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라서 아쉬운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. 하나 머티리얼즈, 그동안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던 종목들 그냥 인정사정 없이 추세를 한 방에 깨버렸습니다. 테스나, 그동안 잘 나가던 것들, 이런 것들 기관 투자자가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언제 고점에서 무너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얘들의 수급을 참고하는 것은 중요한 자리에 놓였을 때 그 중요한 자리를 뚫어줌으로써 생기는 그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지, 얘들을 계속해서 믿다가는 언제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오스코텍, 매드팩토, 이미 많이 오른 것들은 아예 포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오늘 수급은 코스닥에서는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었습니다. 코스피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한국전력과 삼성바이오로직스, 아까 거래대금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두 개의 종목의 수급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. 조금 쉬어가 주면 좋을 텐데 쉴 틈 없이 오르는 증시가 너무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왔습니다. 물론 쉬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승만 유지를 하고 있어도 좋은 종목들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각자 무엇이 중요한지 잘 생각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